안녕하세요. 피부속속 피부과 전문의 유혜린입니다. 우리가 얼굴은 되게 관리를 많이 하고 피부과에 올 때 얼굴 시술은 굉장히 많은데 상대적으로 소홀하면서 노화가 아주 잘 보이는 부위가 있습니다. 어디게요? 바로 목, 그리고 손. 연예인들이 되게 얼굴은 팽팽한데 목은 뭔가 세월이 조금 약간 단차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굉장히 좀 있고 화장으로도 좀 커버가 되지 않는 그런 약간 노화? 그래서 목의 피부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목에는 어떤 피부과 시술이 있는지, 그리고 홈케어로는 어떤 방법을 추천하는지에 대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은 얼굴하고 피부의 특성이 굉장히 다르죠. 자, 얼굴은 이렇게 통통한데 목은 피부가 엄청 얇죠. 그래서 피부가 얇다는 말은 진피층이 얇고 피하 지방층, 지방이 적다, 그리고 넓은 목 근육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피지샘이나 이런 부분들의 발달이 얼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얼굴은 기름이 많이 나오지만 목에는 기름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목은 기름기가 없기 때문에 수분이 빨리 날아갈 수 있다. 상대적으로 건조하기가 쉽고 피하 지방층이나 진피층이 얇기 때문에 콜라겐, 엘라스틴 이런 부분도 굉장히 적겠죠. 그래서 탄력이나 이런 부분도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떨어지기가 쉽다. 그리고 목은 근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목은 도리도리도 하고 위아래로 움직이기도 하고 움직이기 굉장히 많은 부위입니다. 하다못해 핸드폰을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핸드폰을 하잖아요. 잠잘 때도 이렇게 자고. 그러니까 움직임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주름이 생기기가 쉽다. 그래서 목은 해부학적 특징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부위에 비해서 노화가 훨씬 더 빨리 일어나기 쉬운 신체 부위가 되겠습니다. 목주름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가로주름, 세로주름 이런 식으로 쉽게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가로주름 같은 경우는 목에 이렇게 일자로 가로주름이 있죠. 이거는 나이가 꼭 들어서 생긴다기보다는 젊은 사람들도 다 있습니다. 애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구조적인 특징, 그리고 목의 이런 움직임, 이런 부분 때문에 생기는 것이 특징이겠죠. 그리고 세로주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로로 실선이나 이런 부분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얇은 한지가 구겨지듯이 쪼글쪼글한 그런 주름이죠. 진짜 그래서 이런 것들은 탄력이 저하되면서 생길 수 있는 주름이다. 슬픈 주름이다. 목에는 시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래도 꽤 있는데요. 목의 전반적인 탄력 부분을 위해서 목 울세라 3mm나 1.5mm의 트랜스듀서를 사용해가지고 전반적인 탄력을 좀 끌어올려주는 그런 시술을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고주파, 써마지, 덴서티, 올리지오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약간 다림질 하듯이 펴줄 수 있는 그런 시술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소프웨이브나 약하게 프락셀 혹은 바늘 고주파, 기타 등등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을 합성할 수 있는 피부를 좀 재생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회춘술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가로주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로로 이미 깊게 새겨진 이 주름은 옅을 때에는 스킨보톡스도 약간의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주름을 하나하나 따서 필러로 채워줘야 좋아집니다. 그런 묽은 물성의 필러를 사용을 해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제 목에 넓게 분포를 하고 있는 목 근육의 긴장도를 낮춰줄 수 있도록 보톡스와 스킨보톡스 시술을 병합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렇게 인대가 뽁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목이 마르신 분들. 나 나타나나? 근데 목의 뼈는 여기밖에 없잖아요. 경추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콕 하면은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되게 목이 늙어 보입니다. 그거는 그 목의 그 선을 딱 잡고 이제 보톡스를 놔야 돼. 그리고 이제 스킨 보톡스를 전체적으로 깔아주는 거지. 그러면은 목의 그런 긴장도나 이런 부분이 좀 좋아지면서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완화된다. 그리고 이제 목에 그런 쪼글쪼글쪼글한 그 한지같이 뭔가 약간 후들후들한 그런 주름 같은 경우에는 스킨 부스터 시술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많이 하는 거는 이제 그 목에 레디어스 1:2로 희석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콜라겐 합성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런 미네랄 부스터를 해볼 수가 있겠고, 저는 사실 선호를 하진 않지만 목에 주베룩이나 이런 부분을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주베룩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결절이 생기면 목에 아주 잘 보이기 때문이죠. 저는 위험한 짓은 절대 안 합니다. 이제 홈케어는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초기에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시술의 효과를 부스트업 해줄 수 있는 그런 효과다.
홈케어만으로 되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런 부분을 알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목은 피부가 얇기 때문에 레티놀 화장품, 전문의약품 이런 부분도 도움이 되겠죠. 뭐 요즘 아크리프나 뭐 투앤티 크림 같은 거 그런 걸 처방받아서 발라볼 수도 있겠고, 목에는 피지선 발달이 잘 안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습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부는 건조하면 잔주름도 많이 보이고 빨리 늙어요. 그렇기 때문에 촉촉하게 세콜지의 배합이 아주 잘 된 보습제를 잘 사용을 해서 얼굴 그리고 목까지 우리가 항상 기초 제품을 발라주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가로주름 같은 경우에는 생활 습관 교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핸드폰 볼 때 이렇게 보세요. 왜냐면 요거 목을 이렇게 굽히는 행동 이런 것들 굉장히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핸드폰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베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24시간 중에 최소 3분의 1을 자면서 수면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베개가 너무 높아. 그러면 목이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또 주름이 엄청 생기겠죠. 이렇게 굽혀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낮은 베개를 저는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좋다 합니다. 요거. 자, 그리고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목주름이 선천적으로 있으신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노화의 그런 부분은 아니고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목주름이 새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시술의 목표 자체는 이 목주름을 약간 옅어지게 하고 고착화되는 것을 좀 예방하는 목적으로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20대 같은 경우에는 목주름 시술은 보통은 필러로 시술을 많이 하죠. 그리고 생활습관 교정. 얼굴은 생각보다 우리가 되게 잘 아껴주고, 세안할 때도 얼굴은 되게 꼼꼼히 하고, 뭐 이렇게 바르는 것도 얼굴을 막 몇 단계씩 정성스럽게 바르고, 피부과에서도 대부분 얼굴 시술을 많이 하는데, 목 부분의 그런 시술은 생각보다 하는 피부과도 많지 않고, 시술을 하러 오시는 그 수요조차 많지 않은 것이 조금 현실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얼굴을 딱 봤을 때 다른 데는 팽팽한데 뭔가 좀 노화가 보인다. 그런 부분이 눈, 목, 손 이렇게 세 부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뿐만 아니라 목 부위까지 관심을 갖고 피부 탄력을 위해 노력을 하시면 좋겠고, 목 부분의 그런 탄력을 좀 증진을 원한다고 하면은 이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 진단 이후에 치료에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홈케어 또한 꼭 챙기시고 생활습관 교정도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이상 피부 쏙쏙 피부과 전문 유혜린이었습니다.